예, 지금 시간이 2020년 4월 19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4월 달도 지금 거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자, 코스피 200의 월봉을 보면 와우, 목표가까지 왔어요. 그래프로 목표가까지 왔거든요. 볼게요. 지금 여기가 1번이 저항인데 실제로 여기까지 왔어요. 255.4. 예, 여기가 255.4거든요. 그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날 밤에 다우 지수를 보고 잤는데 제가 잘 때 한 200포인트 정도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자기 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땐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 이게 보합으로 시작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거는 개파락이 오든가 갭상승이 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크게 와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합으로 끝난 걸 보고 너무 놀랬어요, 사실은. 예. 아침에 좀 멍했거든요. 이게 왜 보합이지? 보합이면 갈 데가 없는데. 예.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봤는데 뭐 갭상승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결국에는 예, 월봉이 저항까지 왔어요. 255.4. 255.4 위에 올라와서 257까지 갔나요? 갔다가 지금 제 윗꼬리를 달아서 255.02에서 끝났는데 그럼 이제 월봉은 이제 누르는 위치까지는 온 거거든요. 예, 실제로 누르는 위치까지는 온 건데 이게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이제 누를 딱 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눌리면 눌러지는 그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주봉을 보면 지금 가격에 지지가 있어요. 예, 이걸 보여드릴게요. 예, 주봉은 여기가 지지예요. 1번. 매수가가 254.29거든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 255.4가 매도가고 주봉으로 보면 254.3이 매수가예요. 이 얘기는 월봉의 매도가가 주봉의 매수가가 된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꽉 끼었어요. 지금 상태는 월봉의 매도가와 주봉의 매수가 사이의 공간이 0.1이에요. 0.1. 그럼 이제 이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승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월봉이 이길지 주봉이 이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이 좁으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은. 자,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거래일이 있어요. 5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는 5거래일이에요. 그 다음 주는 3거래일입니다.
월화수. 목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금요일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리고 5월 달이죠. 그래서 이번 달이 8거래일 남았고 8거래일 안에 주가 2주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2주가. 그럼 이제 2주라는 시간 동안에 255.4가 저항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 255.4는 저항으로 작용할 건데 그 255.4 저항이랑 주봉의 지지랑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가 지금으로선 사실은 최대 관건인 거죠. 예. 근데 다음 주는 솔직히 답이 없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풋을 사봤단 말이에요. 예, 풋을 샀던 이유는 어, 전봉의 저점을 무너뜨리면, 예,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왔던 그런 갭상승만큼 금요일 날 갭하락을 했다면 충분히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배팅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안 보여요, 폭이.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다. 음, 월봉과 주봉 사이에 거리가 거의 없어요. 월봉을 보면 매도해야 되고, 예, 주봉을 보면 반대로 매수해야 돼요. 지금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을 버린다. 예, 제 전략은 그래요. 일주일을 그냥 버린다. 예, 그래서 양봉이 나면 올라갈 여지는 더 있는 거예요. 예, 주봉은 아직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5일을 보냈는데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주봉의 지지가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또 월봉의 저항이랑 주봉의 지지가 또 싸우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어려운 거죠. 예, 월봉을 선택할지 주봉을 선택할지 어찌됐든 예, 양쪽 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봉을 보고 매수하자니 월봉의 저항이 걸리고 예, 월봉의 저항을 보고 매도 치자니 주봉의 지지가 걸리니까 차라리 공간이 생기게끔 일주일 정도는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요. 어, 이제 상승과 하락을 따질 때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예,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컨버전스고요. 서로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오르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내리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다이버전스라 그러는데, 그 다이버전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봉이 대박 상승을 할 거다. 그 얘기는 5월 달에도 오르고 6월 달에도 오르고 7월 달에도 오르고 계속 올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가려면 거래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거래량을 줄여야 되는데 주봉만 보면 앞으로 4주 동안은 거래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 노란색이 거래량인데 이게 거래량이에요. 노란색이 거래량인데 이게 맨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맨 아래로 내려오는 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다라는 건 투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매를 지나서 이제 반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봉은. 월봉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근데 다음 주가 거래일이 5일이에요. 5일. 그리고 이번 주는 거래일이 4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루가 늘은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거래일이 하루가 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지난주처럼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 거래량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왜냐면 5거래일이기 때문에. 5거래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가를 넘거나 저가를 지켜도 거래량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돼도 거래량은 횡보해요. 예, 횡보하는 이유는 일단 거래량은 0구간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거래일이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거래일이 5일이고 그 다음 주가 거래일이 3일이니까 보통 3일 거래량이 5일 거래량보다 많기는 쉽지 않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은 물리적으로는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 주는 거래량이 줄겠죠. 근데 그 다음 주 5월 첫 번째 주는 거래일이 4일이에요. 5월 5일이 껴 있어서. 그러면 3거래일에서 4거래일로 거래일이 하루 늘었기 때문에 거래일로 따지면은 30%가 늘은 거거든요. 그러면 확률상 거래량은 늘 거고요. 그 다음 주는 거래일이 5일이에요. 5일이니까 4거래일보다 25%가 또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1주, 2주, 3주, 4주를 따져보면 계속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떨어지지 않고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에 거래량을 설명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거래량이 M자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 올 때 거래량의 형태는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 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꺾었다가 다시 위로 꺾었다가 다시 밑으로 꺾는 예, 그런 형태를 만들면 보통 이제 완전히 상승 형태로 어,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거래량의 투자 신민도를 맨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시점은 5월 세 번째 주예요. 5월 세 번째 주. 예. 그때 가야 거래량 투자 심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앞으로 4주가 남았잖아요. 그 4주 안에 음봉이 뜨면, 예, 주봉에 음봉이 뜨면 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 거래량은 계속 위에 있고 주가만 안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매수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조정을 하면 진짜 한번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음, 거래량을 보고 그냥 포기했어요. 아, 그냥 기다려야겠다. 예. 어,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이 뜬다. 그럼 조금 골 때릴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음봉이 뜨면 예, 상당히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게 올라가기 좋게 만든 건 맞아요. 예, 이건
주봉 차트는 상승하려고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도 그렇고 지금의 형태로만 보면 주봉은 상승을 하려고 만든 거죠. 거래량 투자 심도가 왜 사주의 변화가 가능한 거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거래량이 적게 나온다가 아니라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물리적인 날짜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주마다 다른 거죠. 자, 이번 주는 4일이었어요. 선거일이 있었으니까. 다음 주는 5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25%가 늘어요. 예? 이번 주에 비해 다음 주는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25%가 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처럼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는 무조건 거래량이 는다고요. 그죠? 만약에 흔들었다.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더 나오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며칠 동안 횡보하다가 금요일 날만 딱 이렇게 쳐올린 거거든요. 그 얘기는 거래량을 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다 거래량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 팍 치고 올라가니까 상승폭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발생시킨 거래량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번 주에 움직였던 그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고가를 넘어서 움직인다고 치면 그럼 이제 올라가려고 움직이면 거래량이 발생하겠죠. 호가창을 여러 개를 뚫고 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월, 화, 이 구간이니까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 변화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횡보해서 하락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고요. 자, 다음 주는 거래량이 늘겠죠. 다음 주 0구간이에요. 0. 아, 아. 다음 주는 0구간이라고요. 다음 주는 0구간이고 그 다음 주도 0구간이니까 상승 다음에 횡보는 거의 맞을 것 같고요. 2주까지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3주째. 3주째는 거래일이 4일이고 그 다음 주는 거래일이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일이 확 늘었다가 거래일이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 다음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5월 셋째 주부터는 5월 둘째 주랑 거래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거래일이 5일, 여기는 거래일이 3일, 여기는 거래일이 4일, 여기는 거래일이 5일,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일이 5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셋째 주가 되면 거래일이 5일이니까 그때는 거래량 투자 심도를 떨어뜨릴 수 있죠. 5월 셋째 주가 되면 거래량 투자 심도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래 날짜가 동등하니까 거래량만 줄여주면 거래량 투자 심도는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 고가랑 저가랑 종가는 0구간을 지나잖아요. 0구간을 지나니까 올리면 돼. 그죠? 상승시키고 거래량 투자 심도는 하락시키면 상승하기 딱 좋겠죠.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면 5월 셋째 주 정도 가서 그려주면 이게 올라가기 좋은 모양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상태에서 봉의 움직임 싹 다 무시하고 거래량만 본 거예요. 거래량만. 이제 이해하셨죠? 거래량이 왜 안 떨어지는지. 예. 그래서 저 거래량을 보고 와, 그럼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는 거네?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다가 만약에 주봉이 음봉으로 딱 틀면 아이코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자,
요 형태를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형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 삼성생명인데 잘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거래량이 내려가는 게 좋다고요. 베스트, 최고예요. 이게 무조건 거래량 내려가야 돼요. 거래량이 올라가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올라갔어요. 보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거든요. 예. 지금까지 경험상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삼성생명 뒤에 움직인 거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M자가 돼야 돼요. M. 거래량은 M. M이 딱 돼서 밑으로 이 고가 투자 심리도나 종가 투자 심리도 밑으로 깔리면서 예, 만들어지면 완전 베스트예요. 근데 지금은 주봉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올라가고 싶은 데까지 올라가도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봉이랑 전혀 상관없이 투매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다가 눌리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기해요. 매수는 못 하겠어요. 예, 그려놓은 게 어, 어, 저 같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거래량이 줄면 상승하기 유리하다고 봐요. 유리하다고 보는데 결국에 이건 전략과 상관없이 날짜 때문에 예, 거래할 수 있는 적정 날짜 수 때문에 거래량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못하겠다예요. 못하겠다. 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달력을 보는 순간 아 이건 못 따라가겠구나 라는 예,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 매도 자리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6월이죠. 6월. 이게 5월이에요. 5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2주가 예, 요게 이제 4월입니다. 그러면 5월은 어떻게 됐든 좋아요. 예, 매트릭스를 보면 이게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누가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주봉을 보면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월은 조금 달라요. 5월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5월이 좋고 6월이 나빠요. 반대로 월봉을 보면 5월이 나쁘고 6월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틀린 거죠. 주봉이 틀렸든지 월봉이 틀렸든지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 지금의 상황으로 가면 주봉은 월봉과 정반대의 전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도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0구간은 원래 상승하기 좋고 1구간은 원래 상승하기 나빠요. 하락하기 더 유리하죠. 그러면 5월을 보면
월봉을 보면 1구간이니까 하락하기 좋은 거고 주봉을 보면 0구간이니까 상승하기 좋은 거예요. 반대로 월봉은 6월달에 0구간이니까 상승하기 좋고 주봉은 1구간이니까 하락하기 좋아요. 요 상태로 쫙 간다면 고점은 4월달에 있을 것 같지 않고 5월달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4월의 고점보다 5월의 고점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주봉을 정상적으로 그린다면 5월 고점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예, 이게 기본적인 현재 생각이고요. 고점을 언제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봉. 요 봉 있죠. 요게 5월 4주차예요. 5.4. 예. 이 5월 4주차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 안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건 5월 4주차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예. 이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에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 그 위치가 5월 달에 저가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5월에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의 첫 주, 6월의 첫 주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1로 시작하기 때문에 5월의 마지막 주에 저가를 깨는 순간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떻게 그렸는지 상관없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6월달 내내 못 올라가요. 6월달 내내 못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한 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딱 꺾이면 6월달 내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월달 마지막 주는 양봉이어야겠죠. 반대로 어떤 봉을 그려야 되냐? 이런 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봉을 그려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굿, 이건 배드예요. 예? 그러니까 밑에 게 굿, 위에 게 배드. 언제가? 5월 4주차가. 5월 4주차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기억해 두세요. 5월 4주차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 또는 장대 양봉 둘 중에 하나 그려야 돼요. 반대로 윗꼬리가 긴 음봉 또는 장대 음봉을 그리면 아이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 만약에요. 5월 네 번째 주가 상승을 해야 돼. 예? 그럼 5월 세 번째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르기 좋게 만들어야죠. 오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네 번째 주가 상승하기 좋게 세 번째 주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월봉으로 다음 달에 가볼게요. 다음 달에 가보면 자, 좀 더 확대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이 고가가 될 수도 있어요. 1번.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고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1번이 5월 마지막 주에 종가라고 계산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인데 장대 양봉이어야 돼요. 예? 여기가 종가라고요. 근데 이 봉은 장대 양봉이어야 돼.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어쩌면 2번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번에서 끝났을 때 그 2번의 위치를 기준으로 5월 마지막 주에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밑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한참 밑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하려면 주가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래에 5월 셋째 주에는 밑에서 놀고 있어야 5월 네 번째 주에 쫙 올라간다고요. 쫙. 그죠? 근데 만약에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 마지막 주에는 올라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주에는 올라갈 데가 없다고요. 왜? 장대 양봉을 낼 수가 없어. 그러면 히스토리상 아까 전략 설명했잖아요. 그 봉이 안 나와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계속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260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5월 4주째에는 장대 양봉이나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내려와야 돼요. 예. 지금 구조에서는 5월 4주자가 장대 양봉이나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내야 6월 달에 올라가기 유리하니 그렇게 그리려면 내려와 있어야 된다고요. 5월 3주차까지는 밑에 내려와 있어야 260이나 263 정도? 예, 많이 가야 266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계산을 해볼게요. 자, 앞으로 8일 남았잖아요. 만약에 250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250에 끝나면 저항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253까지 내려와요. 253. 그 얘기는 뭐냐면 253을 넘으면 매도 쳐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253을 기준으로 5월 마지막 주에 장대 양봉이 됐을 때 253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올라와야 장대 양봉이 될지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예. 253이라는 수치가 장대 양봉이 되었을 때의 목표가라고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올라와야 그게 장대 양봉이 될까? 10% 따지면 243 정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 정도 올라가는 게 장대 양봉이라고 따지면 5월 셋째 주의 종가는 243 정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 번째 주에 253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윗꼬리를 그린다. 그러면 저가는 더더욱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8거래일 남았어요. 다음 주 5거래일, 그 다음 주 3거래일, 8거래일 동안 고가를 어디다 둘지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만약에 종가가 250을 못 넘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올라가 봐야 260 정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260이라는 수치에서 계속 버팅기고 있으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거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자,
6월 달에 상승을 하려면 5월 달에 저가가 낮아야 돼요. 5월 달에 저가가 낮아야 6월 달에 상승하기에 유리해요. 5월 달에 저가가 높으면 6월 달에 그 저가를 지키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에 만들어진 월봉의 하락 추세는 3개월짜리예요. 예. 이게 지금 3개월짜리 하락이라고요. 주봉은 3주짜리 상승이 나온 거고 월봉은 이번 달을 제외하고 3개월짜리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개월 동안 한 번도 음봉 뜨면 안 돼요. 하락 추세는 음봉을 만들면 인정하는 거예요. 양봉을 만들면 버티는 거고. 예. 이번 달은 범위에 포함이 안 돼요. 장대 음봉이 뜬 달은 그 다음 달을 완전히 저항이나 지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지지가 없고 위에는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 지금 이번 달 봉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 달이 딱 지나면 다음 달이 되는 순간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돼요. 3개월짜리가 이렇게 착착착 내려오죠. 그래서 만들어진 저항선이랑 3개월 동안 싸우게 되는데 그 저항이랑 만나서 계속 양봉으로 버티면서 가야 돼요. 자, 5월, 6월, 7월까지. 예, 양봉으로 계속 버티면서 가야 돼요. 그게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하락 추세를 이기는 방법은 거의 양봉 외에는 없어요. 예, 그냥 양봉으로 딱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면 예, 돼요. 그럼 다음 달에도 양봉으로 버텨야 되고요. 6월 달에도 양봉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도록 만들어져야지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났어. 근데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딱 깼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창 무너지겠죠. 무너지지 않아도 그 다음 달 되면 더 심하게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음봉으로 만드는 순간 거의 종가가 매도가가 돼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만약에 음봉을 딱 내면 6월 달 정도 되면 거의 종가 수준 가까이에 이제 저항선들이 내려오면서 반등을 해도 예,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말일이 되면 양봉으로 버텨 있어야 된다예요. 지금 당장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왜 3개월짜리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냐고요? 해드릴게요. 자, 이 구조를 화면 안 움직이시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움직일 텐데요. 연결 상태 우수하다고 뜹니다. 자, 장대 음봉의 개념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실습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습 화면. 다른 분들도 다 정지세요? 저는 돌아간다고 뜨거든요. 이게 나갔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장대 음봉입니다. 예. 장대 음봉이 뜨면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예, 볼린저 밴드 5잖아요. 5. 5?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5니까 그냥 완전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5만 반영하는 거예요. 움직임에 5분의 1을 반영해요.
움직임의 5분의 1을 반영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면 하락폭이 10이면 선이 따라가는 건 2만 따라가요. 자, 이게 10이 떨어지면 여기 2만 떨어져요. 그쵸? 이거 이해되세요? 봉이 10이 하락하면 지표는 2만 하락해요. 맞죠? 봉이 10이 하락하면 지표는 2만 하락합니다. 이동평균 때문에 5로 나누면 그죠? 5개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10이 떨어지면 개당으로는 2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지표가 봉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은 상단선이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이 기본적인 개념이 그래요. 예, 볼벤의 상단선. 예, 특히 여기서는 이게 볼벤이 이평선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예, 상단선이 봉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위쪽으로도 공간이 있다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대음봉이 만들어지면 하단선은 열려버리거든요. 예, 하단선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상단선은 못 따라오고 하단선은 열리니까 밑으로 움직여도 자유, 위로 올라가도 자유예요. 양쪽 다 자유롭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봉이 여기서 어떤 봉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뜨고 난 다음에 어떤 봉을 만들어요. 그 봉을 만들어 놓으면 그 봉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 구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다음 봉 여기에 이제 다음 봉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선이 3개가 내려와요. 이렇게 1, 2, 3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T3, T4, 예, T5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3개, 빨간 선이 3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하나, 둘, 3개. 예, 기본적으로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3개가 딱 내려오는데 이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락 추세선을 다 써야 하락 추세가 끝나요. 다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3번에 있는 T5, T5라고 불리는 이 선을 만나야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선을 만나야 하락 추세가 끝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봉에 한 개씩 만나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1번만 만나고 예. 그 다음 달에 2번을 만나고 그 다음 달에 3번을 만나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1번과 2번 한 번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 한 봉 하나가 단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을 만나야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선 T5 저항선이라는 걸 만나야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니까 이걸 만날 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자, 전에 제가 콜을 산 날이 있는데 이걸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아요. 자, 이걸 보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아 저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만나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파락이 왔어요. 얘가 1번. 얘는 아무것도 안 만났어. 그죠? 얘는 아무것도 안 만났다고요. 2번. 얘도 아무것도 안 만났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하락 추세랑 만난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애는 얘예요, 얘. 얘가 뭘 만났냐? 3을 만났어요, T3. 그리고 얘가 T4를 만났죠. 자, T3은 빨간색 점선, 그 다음에 T4는 빨간색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쓴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시간을 어겼어요. 원래 얘는 T5를 만나야 되거든요. 얘가 T5를 만나서 아까 빨간색 굵은 선이랑 딱 만나서 멈춰야 하락 추세가 끝나는데 밑으로 뺐어요, 그냥. 그러니까 포기. 그리고 얘가 처음으로 T5를 만났죠. 그죠? 얘가 만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봉이 뚝 떨어져가지고, 예. 추세 전환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T5를 만나는 시점까지 오는데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걸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음봉이 뜨면 연장. 그죠? 연장되면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버텼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쵸? 예. 실제로 상승이 오는 건 이게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항선이 위로 이렇게 딱 쳐들려야 돼요. 아, 그러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저 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T5 저항선을 만나서 그걸 양봉으로 딱 받아쳐야 돼요. 양봉으로 딱 받아치면 힘이 확 죽어요. 예. 그걸 하락 추세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꺾은 뒤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날 때 양봉으로 버텼고요. 예, 예, 이런 데서 양봉으로 버티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여기도 양봉으로 버텼어요. 예,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락 상승 추세가 딱 끝나는 시점에는 양봉으로 딱 버텨주고 딱 버텨주고 딱 버텨주는 거죠. 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왔어요. 자, 일봉은 하락 상승 추세가 끝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면 얘가 지지선을 만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개파락이 크게 오지 않는 한은 지지선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봉은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자, 반대로 주봉을 가볼게요. 예, 주봉은 그냥 꺾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4까지 썼거든요. 쭉 보시면 떨어질 때 여기서 T4 썼고, 예, 여기서도 T4를 썼는데 T5는 실제로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꺾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휘어졌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다 T5 저항선을 위로 꺾어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주봉까지는 지금 어쨌든 하락 추세가 끝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 보고 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요. 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월봉은 지금 월봉은 하락 추세를 끝낸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지. 예,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쓰고 여기 한번 더 왔죠 지금. 예, 지금 이걸 만났나요? 얘가 T5예요. 얘가 T4고 얘가 T3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게 하락 추세가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얘는 그냥 하락장인 거예요. 그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오죠. 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등이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되죠. 자, 여기 T3이 있고 여기 T4가 있고
여기 T5가 있어요. 네. 자, 주가는 올랐어요. 4월 달에 주가 올랐어요. 근데 5월 달에 갔더니 다 내려와요. 그죠? 근데 양봉이 나면 뭐가 다르냐? 밑에 지지선이 올라와요. 이게 올라온다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음봉이 나면 매수가가 안 만들어져요. 음봉이 나면 매수가가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봉이 나면 매수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는 여기에요, 여기. 1번.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매수해 그러면 1번에서 해야죠. 월봉만 보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1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월봉의 구조로. 그리고 T3과 T4와 T5는 매도의 기준선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어쨌든 잘 올라왔는데 올라왔더니 바로 머리 위에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그 위에 저항 또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그 위에 저항이 또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항선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지금 요 화면에만 저항이 6개. 그리고 수급선까지 합치면 총 7개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4월 달에 양봉이 나와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5월 달에 갔더니 저항이 7개가 위에 쫙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가 7개가 있는 거예요. 매수가는 1번에 있고. 양봉이 난다고 해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되는 게 아니죠. 양봉이 나면 지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건 베스트예요. 이렇게 5월 달이 시작되면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베스트인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다 미끄러졌어. 그래서 윗꼬리를 달아. 자, 250에서 끝나고 고가는 265까지 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위에 저항선이 생기는데 그 중에 3개. 그 중에 3개는 이번 달 고가보다 낮아요. 그 중에 3개는 이번 달 고가보다 낮다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못 깬다는 얘기죠. 예?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윗꼬리가 길면 안 돼요. 윗꼬리가 길다는 거는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매우 좋은 거예요. 지금 4월 19일 일자로 보여지는 지금의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켜야 돼. 더 안 올라도 돼. 지켜야 돼요. 더 오를 거면 더 오른 상태에서 또 지켜야 돼요. 근데 더 올랐다가 밀리면 월봉은 윗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폭이 길어지면 내려와요. 저항이 전봉 고가 밑으로 쫙 처박힌다고요. 그렇게 처박히면 끝난 거예요. 예. 윗꼬리가 없어야 돼요. 4월의 종가는 윗꼬리가 없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딱 촐렸다가 밀렸다. 그래서 윗꼬리가 길어진다. 그러면 월봉의 저항이 이번 달 고가보다 낮은 위치로 딱 자리를 잡으면 이제 주봉이 올리고 싶어도 월봉이 올려주지 않아요. 자, 주봉은 3주짜리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주봉이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3주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걸 막아준다고요.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3주라는 시간 중에 2주는 이번 달에 끝나고요. 예, 나머지 1주가 3월 첫째 주예요. 근데 이 3주를 총 합치면 12거래일이에요.
거래일이 12일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12일이 지나면 월봉의 저항을 막을 주봉의 지지는 없어요. 내려가지 않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5월 첫째 주까지고, 예, 월봉의 저항은 5월 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까지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주봉의 힘으로 잘 버텨준다면. 근데 둘째 주 가면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이 윗꼬리를 달았다. 근데 월봉의 저항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5월 둘째 주가 됐다. 그러면 힘이 없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 이번 달 시가. 예, 이번 달 시가까지 가야 되감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월 둘째 주 이후에 밀려서 5월 셋째 주에 이번 달 시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5월 네 번째 주에 딱 치고 올라가면 6월 달에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애매하게 내려왔어요. 5월 셋째 주에 내려오는 게 확 내려오지 않고 애매하게 내려오다가 5월 넷째 주에 밑으로 확 쳐박았다. 그러면 6월 달에 빠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6월 달에 빠지면 6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월봉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월봉은 음봉이 나면 작살나요. 음봉이 나면 작살나는 구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락 추세는 음봉이 나는 순간 아작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봉으로 버텨야 되는데 6월 달에 음봉으로 꺾였다. 그러면 7월 달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어쨌든 6월에 다 결정이 날 거란 말이에요. 매수를 해도 6월 달에 해야 돼요. 손절을 한다고 해도 6월에 하고 아니면 5월 달에 4월 시가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단가는 4월 달에 시가 수준까지 단가를 맞춰놓고 버텨보는 방법도 있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이게 월봉이에요. 이게 월봉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화면인 거예요. 그대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번 달에 265까지 갔어. 근데 종가가 252야. 자,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자, 다음 달로 넘어가요. 이 영웅문이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가를 여기다 둘게요. 264 고가고 종가를 237에 둘게요. 264 그 다음에 종가는 237. 자, 237 이렇게 해서 끝내요.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5월 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5월 달에 이렇게 끝났어. 그럼 6월 달은 어떻게 돼요? 추가. 237에서 시작하겠죠.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저항이 어디서 시작하냐? 243에서 시작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저가를 깬다. 그럼 232에서 끝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가가 232고, 종가도 232고, 고가는 247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윗꼬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윗꼬리가 247. 자, 이렇게 끝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이렇게 되겠죠. 예.
점점 내려가죠. 점점 4월, 5월, 6월. 근데 이게 지금 7월인 4월, 5월, 4, 5, 6, 잠깐만요. 2월, 3월, 4월, 5월, 5월에 하나 더 만들어졌네요. 신기하네. 이게 6월, 이게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7월이 되면 저가 투자 심도가 맨 밑으로 떨어지죠. 이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맨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196. 근데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자, 요게 TO라고요. 요게. 예. 요 선을 만나야 하락 추세가 끝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나야 된다고요. 얘를. 이 선을 만나야 돼요. 지금 상태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TO 저항을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여길 가면 300이거든요. 지금 저항의 위치는 한 300 정도에 있다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300을 간다는 거는 셀트리온에서 치료제가 나오는 거죠. 한 화요일쯤에 나와가지고 임상이 금요일 날 끝나야 돼요. 그러면 300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우주선을 출시한다라는 말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달에는 못 만나. 그럼 다음 달에는 한 이 정도의 위치 있어요. 다음 달에. 그러면 다음 달에 쳐 올리면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쳐 올렸는데 버텨야 돼. 예. 올렸는데 못 버텨서 미끄러지면 윗꼬리만 잔뜩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음봉 내면 안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달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이 더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요. 음봉을 내면 낼수록 더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락 추세선은. 양봉을 내야 위로 이렇게 밀려나요.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어 놔야 현재 만들어진 양봉의 고가보다 더 위에 저항이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움직이다가 전봉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양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음봉을 만들어 놓으면 예, 그 전봉의 고가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밑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봉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봉 나면 끝인 거예요. 몇 달 동안? 3달 동안. 앞으로 3개월간 계속 그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양봉 내고 양봉 내야 되는데 올라가기 힘들어. 예? 생각보다 올라가기 힘들다면 안 올라가면서 양봉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위에 공간이 없는데 그걸 애써 들어.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밑에서 그냥 머물다가 끝날 때쯤에 쫙 올려가지고 양봉으로 딱 끝내놓으면 돈도 적게 들고 방어도 잘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면 이 구조에선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 가장 베스트예요. 장대 양봉으로 들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 이 상태에서 장대 양봉으로 가려면 외인이 사야 되거든요. 아니면 기관이 사든가, 마치 금요일처럼 그렇게 사야 돼요. 하루에 4천억 5천억 이렇게 사야 된다고요. 금요일날 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호재가 떠야죠. 매일매일 즐거운 호재들이 빵빵빵빵 터져줘야 외국인과 기관이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은 팔 거고. 근데 개인이 매수로 돌면요. 개인이 매수하면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매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이 매수세를 유지하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떻게
매수세를 유지하겠어요? 매도세를 유지하겠지. 그러면 누가 올려요? 개인이? 그럼 올려놓으면 누가 이익을 봐요? 개인이 보겠죠. 그럼 개인이 이익을 보는 장을 왜 만들어요? 예, 그게 가장 딜레마죠. 저도 아직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올릴까? 개인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왜 올려줄까? 외인이 선물 매수를 산 거 외에는 올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바닥에서 삼성전자를 사모은 건 개인이지 외국인은 바닥에서도 수천억씩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돈 주고 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금요일처럼 자기네들 선물 팔 때는 주식을 사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올라도 의아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외인과 기관이 계속 사야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선 외인과 기관이 사지 않고 상승시키는 방법은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월요일에도 여전히 호재가 유효한지는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자, 앞으로 8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8거래일이 남았는데 8거래일 동안 얼마나 버텨줄지가 사실 관건이에요. 음,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윗꼬리가 거의 없다면 다음 달에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윗꼬리가 길어진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꼬리의 길이만큼 상승을 막아줄 거니까요.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최악이죠. 예, 최악이라고 봐요. 시가까지 간다는 거는 거의 뭐 가면 거의 끝이에요. 예, 이건 올라갈 수 없어요. 예, 만약에 종가가 시가야. 이건 자포자기한 거예요. 예, 이 정도 상태면 다음 달에 190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어쨌든 지금 상태는 양호해요. 양호합니다. 예, 양호해서 시가까지 가기는 진짜 어려워 보이고요. 어, 그냥 느끼면 지금 종가 정도가 월봉의 종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자, 이제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은 여기 금요일이 영구간의 마지막이에요. 예, 예. 4월봉. 그러니까 4월봉이 지금 상태면 254인가요? 이 정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요. 윗꼬리는 어느 정도 생길지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직 여지가 있어요. 윗꼬리를 더 만들 여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남은 날짜만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자, 이날이 영구간이에요. 캡처 뜨느냐고. 자, 볼게요. 요 날이 영구간. 요 날이 영구간인데 요 날 딱 상승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 상승 중이에요. 근데 5일. 이거 5일이죠. 다음 주 내내 저투는 일구간이라 저가 한번 깨지면 끝이에요. 저가가 한번 깨지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만들어진 이 저가 있죠? 요거 무너지면 끝이에요. 예? 월요일 날 만들어진 저가 이 높이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다시 깰 거예요. 이 가격은. 다음 주가 3일이죠. 그죠? 그러면 8일 동안에 저가 투자 심리도를 올릴 수 있는 날은 28일 하루. 28일 하루예요. 네, 28일 하루만 저가 투자 심리도를 올릴 수 있어요. 자,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중에 만약에 그 중에 한 날, 하루라도 전봉의 저가를 깨면 예, 바닥은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올랐다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예, 그래서 한 번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구조에서 주봉을 보면 윗꼬리가 훨씬 더 많이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윗꼬리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올라갔다가 만약에 내려오면 월요일의 저가는 깨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금요일의 저가 정도는 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잘하면 예, 종가가 253을 넘지 않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대한 고가는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5월달에 넘죠. 근데 만약에 260까지 넘어갔다가 뚝 떨어지면 그러면 다음 달에 넘기 힘들어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게 베스트예요. 천천히. 그 사람 갈구듯이 예? 내릴 것 같지 않으면서 오를 것 같지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살살살살살살 매일 올라가는 게 진짜 베스트예요. 그러면 많이 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올라가니까. 근데 급격하게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음봉을 딱 내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하락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봉은 전일 저가를 깨지면 예, 하락 주기로 바뀐다. 전일 저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깨거나 아니면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거나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깨거나 목요일에 수요일 저가를 깨거나 어떻게든 깨면 예, 하락 주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종이 시작되는 거죠. 자, 8거래일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날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깼어. 그러면 남은 7일이 조종할 수 있는 날짜예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깼어. 남은 6일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상승한테는 저가를 빨리 깨는 게 안 좋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그게 월봉상 윗꼬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봉은 내려갈 생각이 없고 월봉은 올라갈 생각이 없고 예. 일봉은 에라 모르겠다의 상황이에요. 다만 일봉은 전날 저가를 깨면 안 돼요. 상승할 거면. 그게 일주일 내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전봉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 구조는 사실은 지그재그로 떨어지더라도 최저가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장 낮은 저가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봉은 다소 부정적이에요. 일봉은 부정적, 주봉은 긍정적, 월봉은 부정적. 그러니까 지금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주봉이에요. 주봉. 그래서 주봉이 음봉 나면 안 돼요. 상승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봉이 음봉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승을 이끌어온 건 주봉의 힘이고, 예, 그게 월봉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봉이 음봉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걸 월봉이 누르는 거를 주봉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네. 주봉이 상승으로 끌어당기는 거에 일봉이 동조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승 에너지를 싹 다 썼다고요. 이제 하락 에너지만 거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봉이 눌렀을 때 주봉이 밀리면 일봉은 하락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월봉과 일봉이 누르고 주봉이 버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 말로 다가가게 되고요. 월 말에 가까워질수록 월봉의 힘이 강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이번 주는 에라 모르겠다예요. 기본적으로 주봉은 아래를 막았고 월봉은 위를 막아놓은 상태라 지금 0.1포인트밖에 안 돼요. 공간이. 그러니까 주봉이 받쳐 올릴지 월봉이 찍어 누를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갭이 나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개파락이 나오다든가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면 지금 구조보다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보합에서 시작한다면 아무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일봉은 전일 저점을 깨지 않는다. 자, 상승을 해도요. 결국에 월봉은 누를 수밖에 없어요. 예. 상승을 한다는 건 그걸 버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봉이 밀어 올렸잖아요. 밀어 올렸으면 그걸 계속 버티면서 가야 돼요. 주봉은. 예. 근데 주봉이 올려놨어. 그래서 일봉이 양봉이 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화요일 날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주봉이 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일봉이 또 양봉 나야 된다고요. 근데 주봉이 올렸는데 월봉이 누르면 일봉이 음봉으로 싹 변해요. 그래서 일봉이 전일 저점을 깨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주봉이 받치던 힘을 월봉이 찍어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월봉이 누르면 월봉이 끝나는 시간이 계속 가까워지면서 월봉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주봉에서 월봉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주봉이 끝나는 시간보다 월봉이 끝나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음봉 난다? 그러면 상승자에겐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상승을 보는 분들한텐 다음 주가 음봉이 나면 어, 좋다만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주, 이번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주봉은 저항이 생기고 지지는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255 라인이 저항으로 딱 굳어지게 돼요. 그 얘기는 월봉은 25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다음 주에 윗꼬리를 260에 두든 265에 두든 상관없이 255 위로 못 올라가게 막으면 결국에 월봉은 윗꼬리가 상당 부분 달린 상태의 양봉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5월 달은 4월 달만큼 즐겁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을 위해서 버티다가 음봉으로 끝나면 어떤 봉이 만들어지느냐? 어? 이건 비트네. 잠깐만요. 어떤 봉이 만들어지냐면 이 봉이요, 이 봉. 이런 봉이 나와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봉이 딱 여기에요, 여기. 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저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거. 솔직히. 그냥 전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봉이, 그러니까 이번 달 봉이 이건지 모르겠어요. 예?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상태는 여기에 가까워요. 2번. 예? 지금 만들어 놓은 월봉, 4월 달의 월봉은 2번에 가까워요. 근데 윗꼬리가 달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근데 5월 달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요. 5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월 달을. 그럼 6월 달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5월 달을 양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5월 달을 양봉으로 만드는 게 베스트지 4월 달이 양봉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5월 달이 음봉으로 떨어지면 6월 달은 볼 게 없죠. 네. 정작 큰 하락은 여기서 왔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하락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큰 건 여기서 왔다니까요. 전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요. 근데 정작 하락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5월달이 상승해야 됩니다. 무조건 5월달이 상승해야 돼요. 그것도 6월달에 상승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5월달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하락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봉 때문이 아니에요. 월봉 때문인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상승하려면 5월달에 양봉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꿀 의지가 있어요. 아, 이거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제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번 달 시가가 와야 돼요. 예. 이번 달 시가가 와야, 아,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들고 있는 인버스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깔끔하게, 아, 내가 졌어. 포기하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은 이번 달 시가 부근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5월 말쯤에 온다? 그러면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걸 왜 손절하겠어요? 6월 달에 더 떨어질 건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예, 지금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그거를 제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을 거니까. 다만 5월 달이 되면 6월 달에 오를 수 있게 좋은 봉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4월 달에 윗꼬리를 만들면 5월 달은 장대 양봉은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면 장대 양봉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에 6월 달에 상승할 수 있게 만들려면 장대 양봉이 아니라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아래 꼬리를 그린다라는 거는 4월 달에 시가 부분까지 저가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못 그리고 계속 위에서 머물다가 5월 3주차 되면서 음봉으로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밀리면요. 그때는 오를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네 번째 주는 4월달 시가가 온다고 해도 반등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5월 말이 5월 달에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을 그려놓은 구조로만 보면 주봉은 그렇게 그려놨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게 주봉, 음봉. 월봉은 더 이상 쳐다볼 거 없고 어차피 월봉은 저항은 그냥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까 주봉의 상승이 언제 죽느냐. 주봉의 상승이 죽는 건 음봉을 그릴 때 확인이 되니까 주봉, 음봉이 만들어지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T포인트는 별거 아니에요. T포인트? 지금 제가 어차피 다음 주에 거의 거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한 8일이죠. 8일 동안 매뉴얼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이랑 그 다음에 문서랑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걸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밑에 투자 심의도가 있어요. 그쵸? 이게 이격도의 투자 심의도예요. 이게 이격도의 투자 심의도입니다. 이격도의 투자 심의도. 이격도의 투자 심의도이기 때문에 전봉이 달라요. 전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봉은 그냥 봉으로 봤을 때 이 전봉이에요. 이렇게. 여기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상승한 거고 이거보다 낮으면 하락한 건데 이격도의 투자 심의도의 전봉은 이동평균 선상의 전봉이에요. 그래서 봉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봉으로 측정이 안 되니까 그걸 점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빨간 게 고가, 그 다음에 파란 검정 게 종가, 그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저 파란 점을 밑으로 딱 찍으면 하락한 거죠. 검정색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한 거고 검정색보다 밑에 있으면 하락한 거고 그다음에 고가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한 거고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으면 상승 안 한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에 따라 밑에 있는 투자 심도가 움직여요. 위에 있는 투자 심도는 그냥 전봉 고가, 전봉 저가, 전봉 종가 대비해서 비교해서 움직이는데 밑에 있는 투자 심도는 전봉이 아니라 저 점을 점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저걸 점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저 수치를 표시해야 되니까. 그게 T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투자 심리도에서 이게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상승과 하락의 기준이 되는 지점을 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T포인트입니다. 저거는 어떨 때 활용하냐면요. 대부분 밑에 건 거래량만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을 조건과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에 있을 조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 심리도가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여기 못 넘어갔잖아요. 여기 빨간 점 보이세요? 빨간 점이 고가의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 점까지 가야 고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횡보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랑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나마. 근데 만약에 못 갔어.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량 아니지. 고가 투자 심리도가 뚝 떨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매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가 매도가 된다고요. 이렇게. T20 상단선이 매도의 기준선이 되니까 그 위치로부터 전봉 고가 사이가 매도 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서 풋을 산 거예요. 네. 제가 풋 산 자리가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실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저걸 봤기 때문에 버틴 거고. 그냥 사놓고 버텼잖아요. 계속 버텨서 저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진 거죠. 자, 다음 주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모르겠다예요. 네, 모르겠다. 다음 주는 그냥 관찰만 해야겠다. 네, 괜히 어, 미리 판단하고 움직였다가 이리저리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방을 본다고 해도 일봉이 음봉으로 완전히 변환한 다음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더 편하게 할 거면 주봉이 완전히 음봉으로 전환된 그 다음 주 정도의 하방 포지션을 잡으면 예, 다음 주에 하는 것보다는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식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상화폐를 좀 볼까요? 가상화폐는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자, 비트코인 월봉이요. 자, 비트코인 월봉도 똑같아요. 위아래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그만, 밑으로 내려가도 그만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 거래가 쉽지 않은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미래로 이렇게 그리면 예, 이렇게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는 대충 805만 원 정도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라 그러면 월봉은 80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889만 원 이상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똑같이 장대 음봉 다음에 그 다음 봉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봉이 되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봉은 매수하기도 안 좋고 매도하기도 안 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봉이라는 것만 감안하시면 되고요. 주봉은 상승하는 형태예요. 다만 전봉의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에 매수하시든 다음 주에 792만 9천 원만 안 무너지면 예,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 무너지면 없어요. 일봉은 음봉 나면 안 돼요. 예, 일봉은 음봉 나면 안 됩니다. 끝. 다음에 리플. 리플도 똑같죠. 다음 달 되면 지지저항 같이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조금 더 잘 버텨줘야 돼요. 주봉도 상승하는 형태니까 예, 이번 달 저가만 안 무너지면 아무 데서나 매수하셔도 돼요. 자, 일봉도 음봉 나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음봉을 그리면 안 돼요. 양봉으로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똑같죠? 이더리움 월봉도 되게 골치 아파요. 근데 저항은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주봉은 상승 추세, 예, 월봉은 아무것도 없고 일봉은 애매한 상태.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무조건 전일 저가가 손절선이니까 양봉을 계속 내면서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일봉이 음봉으로 죽었다. 그러면 지난주 저가, 그러니까 다음 주니까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윗골이 잔뜩 달리면 끝이에요. 예. 윗골이가 달리면 안 돼요. 예. 그냥 양봉으로 딱 버텨줘야 예. 지지선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도 그렇고 예, 코스피도 그렇고 이번 달은 장대 음봉 다음 봉이라 뭐 방향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 잘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아래 꼬리는 코스피는 괜찮은 편이니까 예, 잘 버텨주면 되고요. 암호화폐는 아래 꼬리도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장대 양봉으로 버텨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내일부터 작업을 해서 말일 정도까지 동영상이랑 그 다음에 A4 기준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일일이 캡처 떠서 버튼 사용법, 그 다음에 이 탭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요 버튼이 뭔지, 요 선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재해서 드릴게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는 사용하시는데 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